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뭐 해석은 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4월 2일부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거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죠. 메타가 20일 연속 올랐고 애플,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한국 관련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MSCI 한국 지수 야간 선물 전부 다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증시는 뭐 다우와 S&P 500은 빠지고 나스닥은 올라가고 이렇게 엇갈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IT 업종이 플러스로 마감하고 금융주가 강보합 정도, 에너지도 강보합 정도 마감을 했는데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제법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업종별로 좀 엇갈렸고 그런데 등락폭이 뭐 엄청나게 크거나 또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중한 가운데 일부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죠. 뭐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면 1월 소매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예상치가 0.2% 하락할 걸로 봤는데 그거보다 큰 0.9% 빠졌는데 뭐 해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거 뭐 하여튼 금요일마다 뭔가 관세 뉴스를 내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내 관세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이제 연준의 로리 로건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져도 금리 인하를 신중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최근에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 올려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튕겨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리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가 의식을 안 할 수 없을 거다. 그래서 강경 일변도의 어떤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일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관세는 보류한 거지 잘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 없는데 시장이 올라온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했습니다. 뭐 중요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공개가 됐거든요. 원래 1월 소매 판매는 좀 부진하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에 소비를 확 쇼핑 시즌 때문에 늘려놨다가 연초에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연말에 다 사놨으니까 사거나 선물하거나 지출이 많았으니까 연초에는 좀 줄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안을 해도 너무 툭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소매 판매가 도대체 뭔데? 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든 상품, 서비스에 대한 판매 총액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용어 설명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씀씀이 이번 달에 얼마나 썼지? 뭐 마트 가서 극장 가서 얼마나 소비를 했지?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구재, 비내구재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복잡한 거 다 빼버리고 어쨌든 미국 소비자들의 씀씀이 월간 씀씀이를 전달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월 소매 판매 수치를 보니까 예상이 0.2% 정도 줄었을 걸로 봤는데 0.9가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지라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산불 났죠. 그리고 이제 미국 지역별로 보면 엄청나게 춥거나 폭설이 내리거나 이런 변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춥고 막 눈이 많이 왔는데 그걸 뚫고 가서 기어이 난 소비를 할 거야. 이렇게 되긴 좀 어려운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준 게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수치는 전월 대비 수치입니다. 근데 12월 수치가 상향 조정됐어요. 원래 0.4였는데 0.7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심각하게 소비가 위축됐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기상 측면 그 다음에 12월 수치 재조정 이게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조심스럽게 보는 시각으로는 이게 물가가 높고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소비 위축을 초래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매 판매 부진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소비가 위축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작동이 되죠.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발표 이후에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건 미국 경제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GDP 나우. GDP 나우는 뭐냐면 최근의 지표를 바탕으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1분기 성장 전망치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근데 뭐 지금도 굉장히 강한 경제긴 한데 어쨌든 이 데이터로 금리가 내려가고 성장 전망이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이 금리 빠진 건 좋은데
성장이 둔화된 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반응이 전체적으로 좀 애매했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뉴스도 오늘 또 나왔죠. 트럼프가 4월 1일, 2일에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나왔는데, 관세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옵니다. 일단 상무장관 지명자는 국가별 조사는 4월까지는 걸릴 거다. 그래서 뭐 일단 본격적인 관세 전쟁은 4월부터 시작이야. 이걸 또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죠. 근데 어쨌든 다른 나라에 우리가 4월부터 할 거니까 그때까지 알아서 준비해. 이런 신호를 보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수치 때문에 아마 이민자 정책이라든가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 조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물가를 다시 튕겨 올라가도록 하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시장에서는 주목해서 보는 게 유럽과의 한판 붙는 게 언제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최근에 아주 직접적인 명시가 없고 또 4월까지 시간 둔 거 봐서는 유럽에서도 충분히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안도감을 주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관세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달러가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뉴스 나오면서 그러면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고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든 거니까 달러 강세 보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관세 뉴스는 지속성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낙관론만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보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좋은 뉴스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안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협상을 해서 어쨌든 혼란함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텐데 그거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 하나도 없는데 시장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거 나중에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분석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이 이번 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 의견 이런 거 좀 엇갈리는 게 있어요. 우선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수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관세가 늘어났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 뭐 인플레이션 가지고 좀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주요 원자재 가격 1년 동안의 상승률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뭐 하여튼 뭐 커피, 코코아, 뭐 금, 실버, 뭐 구리 등등의 어떤 이런 제품들 뭐 그 코튼 이런 것들이 좀 하락하고 설탕 가격도 빠지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간 품목이 적진 않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품목으로 오면은 좀 신경 써야 될 측면도 없진 않다. 이렇게 엇갈리는데 일단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위협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PC하고 연결되는 지표들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겁먹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악의 경우에서는 인플레이션도 겁먹고 그다음에 관세도 겁먹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애플, 엔비디아, 메타, 특히 메타는 뭐 트럼프 취임한 다음에 하루도 빠진 적이 없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애플은 이번 주 들어서 알리바바하고 이제 AI 제휴하면서 중국에서 AI 탑재한 폰이 나온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가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서 딥시크 이후에 이제 빠졌던 거 거의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또 오늘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우선 델이 오늘 올라갔는데 그 머스크 XAI에 블랙엘 기반으로 하는 서버를 공급한다.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유발을 했고, 또 오늘 그 엔비디아가 보유한 기업들 지분 공개를 여러 개 했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AI 관련된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했다. 이렇게 되면서 뭐 관련된 종목이 막 80% 폭등하고 막 이렇게 됐고, 반면에 이제 지분 축소한 기업들 공개도 이제 하면서 주가가 또 관련된 종목군으로도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주호에서는 오늘 보고서를 간단하게 냈는데 이번에 이제 26일인가요? 실적 발표하는 게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할 거다. 그런데 가이던스는 좀 보수적으로 낼 것 같다. 시장이 가이던스를 기대하고 있다라면 여기에서 좀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뭐 워낙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거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저항으로 작동했던 51선을 넉넉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좀 상당히 최근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계속 좀 많이 빠졌는데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주목을 해볼 만한 변화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놀러 다니는 거 이제 리조트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리조트주라든가 카지노주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좀 놀러 다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게 이제 왜 어떤 의미냐면 미국 경제가 괜찮긴 하구나.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놀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는 거고 보고서 잘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이제 경기에 대해서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지수 되게 좋죠. 이게 MSCI 한국지수라는 건 뭐냐면 그냥 코스피를 달러 적용해서 바꾼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시각으로는 코스피 지수보다 이런 달러 환산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게 달러로 거래되는 ETF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연중 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일단 관세는 미룬 측면이 강하긴 하죠. 예, 밀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밀어줬으니까 니들 협상해서 갖다 줄 거. 예를 들어서 각 국가별로 이제 이것저것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에너지 많이 살게, 인도는 무기 많이 살게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도 아마 무기를 많이 아니 무기가 아니라 저기 뭐죠 에너지를 많이 사는 걸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딥시크 쇼크로 빠진 거는 거의 다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딥시크 쇼크로 많이 빠졌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복원했다라는 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달러와 금리가 하락한 점은 이제 긍정적인데 소비 지표가 위축된 걸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저거를 금리 내려간 이유로만 볼 거냐 아니면 미국이 진짜 물가와 금리 때문에 소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건가?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엇갈리는 재료가 있었다라는 점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증시가 아직까지는 해외 증시 대비 선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텔레그램 채널로 보내드린 차트죠, 이게. 연초, 이제 글로벌 증시의 어떤 상승률 추이. 이거 보면 우리나라가 중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상위권이죠, 이 정도면. 이거는 근데 지난 주중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지금 조금 더 숫자가 달라지긴 했는데, 뭐 주요국 증시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독일이 상당히 강하고 코스닥을 놓고 보면 코스닥 한 6위권 정도 돼요. 코스닥 한 6위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군들이 실적이 이제 더 나빠지는 사이클은 아닐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등등의 이유 뭐 이런 것들의 이유로 좀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관건은 외국인들이 이제 좀 유연해져야 되는데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아직 조금 확실한 매수 주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완전히 이제 매수체로 돌아와 줘야 좀 안정적인 어떤 상승이 좀 기대되는데 좀 불안함이 있죠. 제가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올라가고 있다고. 그날 재료, 그날 종목 그거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올라가는 흐름인데 추세가 잡히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돌아오는 주에 좀 나타나게 되는지 이거 특히 외국인들 선물 추이로 봤을 때는 현물에서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증시 전망대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씩 강조드리는데 건강관리들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가족 건강 문제로 한 2년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걷기, 계단 오르기 막 이런 거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해서 이제 컨디션 관리 잘 해놔야지 안 그러면 진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되게 후회됩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 꼭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